1886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거리의 말 냄새와 석탄 냄새가 섞여 있던 시절, 약사였던 존 펜버턴은 좁은 실험대 위에서 무언가를 섞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뒤 모르핀에 의존하고 있었죠. 몸은 무거웠고 손은 자주 떨렸습니다. 그가 만든 건 처음엔 약이었습니다. 이름은 펜버턴의 프렌치 와인 코카, 포도주에 코카 잎과 콜라 넛을 넣은 음료였죠. 코카 잎은 기분을 띄우는 성분이고 콜라 넛은 각성을 일으키는 재료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진통제와 에너지 음료를 섞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주령이 시작되자 그는 술을 빼고 탄산수를 넣었습니다. 그게 오늘날 코카콜라의 원형입니다. 그때부터 펜버턴은 매일 실험실에 앉아 시럽의 농도와 향을 바꿔가며 맛을 조정했습니다. 그 음료는 처음엔 약국에서만 팔렸습니다. 하루에 겨우 9잔 정도. 손님들은 갈증보다 호기심으로 그것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마신 사람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입안에 남는 단맛, 코끝을 찌르는 탄산, 그리고 기분 좋은 각성. 그게 펜버턴이 찾아낸 조합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그는 제품 이름을 정했습니다. 코카와 콜라. 재료 이름을 그대로 합친 단순한 이름. 글씨체는 약국 직원 프랭크 로빈슨이 손으로 썼습니다. 그 필체가 오늘날 로고의 시작이었습니다. 펜버턴은 그 이름이 오래 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병은 미국의 거리에서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유리병이 세기의 상징이 될 줄은. 펜버턴이 세상을 떠난 건 1888년. 그가 만든 음료는 그때까지도 약국에서만 팔렸습니다. 진짜 변화는 그가 죽은 뒤에 시작됐습니다. 그 음료의 권리를 산 사람, 에이사 캔들러. 사업가이자 설득의 기술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캔들러는 약을 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지를 팔았습니다. 가게 벽마다 코카콜라 로고를 그리게 했고 손수건, 달력, 시계에까지 이름을 찍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10번만 코카콜라란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은 결국 한 잔을 마시게 된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1890년대 중반, 미국 남부의 대부분 약국에는 코카콜라 간판이 걸렸습니다. 그때부터 콜라는 약이 아니라 기분을 전환하는 음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캔들러는 생산 방식을 단순하게 바꿨습니다. 애틀랜타 공장에서 시럽을 만들어 지역 판매점으로 보내는 구조였죠. 그들은 거기서 물과 탄산을 섞어 음료를 완성했습니다. 오늘날의 프랜차이즈 방식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1900년대 초 도시마다 코카콜라라는 간판이 생겼습니다. 말보다 빨리 퍼진 건 색깔이었습니다. 붉은색과 하얀 곡선, 멀리서도 눈에 띄었고 기억에 남았습니다. 캔들러는 병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모양은 특별해야 했습니다. 누가 봐도 만져도 코카콜라임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1915년 인디애나의 한 유리 공장이 그 디자인을 내놓았습니다. 곡선이 살아있는 치마 모양의 병. 사람들은 그것을 여성의 실루엣을 닮은 병이라 불렀습니다. 이 병은 이후 100년 동안 한 번도 본질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병 하나가 브랜드의 얼굴이 되었고 그 병이 서 있는 곳이 곧 도시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광고 문구는 단순했습니다. 드링크 코카콜라. 그 한 문장으로 충분했습니다. 1919년 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됩니다. 그해 매출은 $800만. 병 하나의 가격은 5센트. 그 값은 7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부터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그냥 음료가 아니라 습관으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엔 커피, 오후엔 콜라. 그게 미국의 일상이었습니다. 1939년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미 미국 전역에서 팔리고 있었지만 그 다음 목표는 세상 전체였습니다. 전쟁은 기회였습니다. 회사의 사장 로버트 우드러프는 선언했습니다. 미군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코카콜라 한 병을 5센트에 제공하라. 이 한 문장으로 코카콜라는 전선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이 배치되는 지역마다 코카콜라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프랑스, 영국, 북아프리카, 태평양 전선까지 전쟁이 끝날 때쯤엔 60개국 이상의 코카콜라 병입 설비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고향의 맛으로 코카콜라를 기억했습니다. 탄산이 터지는 소리는 총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잠깐의 휴식, 작은 안도, 그 경험이 전쟁 후에도 남았습니다. 그들이 민간인으로 돌아갔을 때 코카콜라는 이미 미국의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코카콜라의 공장들은 민간 시장으로 전환됐습니다. 물자 공급로가 그대로 유통망이 된 셈이었죠. 광고에는 병사들이 웃고 있었고 슬로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코카콜라와 함께. 이때부터 코카콜라는 미국 정부가 아닌 미국 그 자체로 여겨졌습니다. 냉전이 시작된 뒤 코카콜라는 자유세계의 상징으로 불렸습니다. 미군 대신 병이 들어가고 총 대신 탄산이 전해졌습니다. 1950년대 코카콜라는 유럽 재건과 함께 시장을 확장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전쟁이 닿았던 나라엔 거의 모두 코카콜라가 있었습니다. 전쟁은 브랜드를 위한 거대한 배급망이 된 셈이었습니다. 이후 몇 년 사이 코카콜라는 세계 어디서나 같은 병, 같은 맛, 같은 색으로 팔렸습니다. 국기보다 먼저 보이는 붉은 간판, 그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미국이 왔다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코카콜라의 정체를 궁금해했습니다. 대체 이 맛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1886년 펜버턴이 남긴 원본 조합표에는 머천다이즈 7X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향료와 오일, 그리고 정확한 비율이 표시된 단 한 장의 문서. 회사는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925년 본사는 그 문서를 애틀랜타의 은행 금고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월드 오브 코카콜라 박물관 안에 그대로 보관돼 있습니다. 두꺼운 문 뒤에 있는 그 종이를 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금고 앞에서 늘 사진을 찍습니다. 회사는 종종 말합니다. 레시피를 아는 사람은 단 2명뿐이다. 둘은 절대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코카콜라는 비밀을 숨기기보다 비밀의 존재 자체를 브랜드로 만들었습니다. 비공개의 향료, 봉인된 문서, 고유의 향.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오히려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사람들은 병을 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1950년대 이후 코카콜라는 화면 속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로고를 크게 보여주지 않아도 색과 소리만으로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광고의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시원함, 여유, 그리고 행복한 순간. 사람들은 그 장면 속에서 자신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1931년 화가 해든 선블럼이 그린 산타클로스는 코카콜라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붉은 옷과 흰 수염, 손에 든 병 한 개, 그 한 장의 그림이 세상의 산타 이미지를 통일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텔레비전이 등장하면서 광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젊은이들이 병을 들고 노래를 부르던 광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게 만들고 싶다. 그 장면은 냉전의 시대에 잠시나마 평화의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1993년에는 북극 곰이 등장했습니다. 대사는 없었지만 모두가 그 장면을 기억했습니다. 하얀 눈, 푸른 밤, 붉은 병. 단 3가지 색으로 코카콜라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콜라의 광고는 스스로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일상 한 장면 속에 병 하나를 두었습니다. 식탁, 해변, 연말거리, 어디에 두어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코카콜라는 언어 대신 색으로 말하고 설명 대신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게 코카콜라가 만든 가장 강력한 언어였습니다. 1970년대 펩시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광고로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펩시 챌린지, 눈을 가리고 두 음료를 비교시키는 캠페인이었죠.
사람들은 펩시가 더 달다고 말했습니다. 코카콜라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맛을 시도해도 익숙한 맛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1985년 회사는 한 번에 큰 결정을 내립니다. 뉴 코크. 더 달고 부드럽다고 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건 코카콜라가 아니에요. 불만이 폭주했고 본사는 항의 전화로 마비되었습니다. 79일 후 회사는 원래의 레시피로 돌아갔습니다. 제품 이름은 코카콜라 클래식. 사람들은 환호했고 매출은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 사건은 브랜드의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원한 건 새로운 맛이 아니라 자신이 기억하는 코카콜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변화를 조심스럽게 다뤘습니다. 병의 곡선, 붉은색, 로고는 그대로 두고 페트병, 캔, 제로 슈거로 확장했습니다. 변화와 일관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은 것이죠. 코카콜라는 위기를 한 번 더 상징으로 바꿨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2010년대 초 코카콜라는 위기에 있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브랜드의 피로감을 느꼈고 콜라는 너무 오래된 브랜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었죠. 그때 호주 지사 마케팅팀이 파격적인 제안을 냈습니다. 병에서 코카콜라 로고를 지우면 어떨까? 그들은 병의 로고 대신 가장 흔한 이름 150개를 인쇄했습니다. 존, 엠마, 매트, 사라 같은 이름들을요. 그리고 문구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누구누구와 코카콜라를 나누세요. 즉, 브랜드가 주인공이 아니라 소비자 자신이 병의 주인공이 되게 한 겁니다. 이 캠페인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자신 이름이 적힌 콜라를 찾기 시작했고 SNS에는 내 이름 병 찾았다는 인증 사진이 쏟아졌습니다. 친구에게 선물하거나 연인 이름을 모으기도 했죠. 코카콜라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개인적 관계를 되찾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 응원 메시지 문구들을 넣으며 소비자들의 공감과 감성을 자극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호주에서 콜라 매출이 10년 만에 상승했고 그 여파로 전 세계 80개국 이상이 캠페인을 도입했습니다. 한국에서도 2014년 코카콜라를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문구로 진행됐죠. 이 프로젝트는 브랜드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상징합니다. 음료수병 하나가 인간적인 공감과 대화를 표현하니 사람들이 다시 코카콜라를 불렀던 겁니다. 1886년 미국의 한 약국 실험대 위에서 태어난 코카콜라. 그 한 잔의 시럽이 지금은 시가총액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40년 동안 코카콜라는 단 한 번도 사람들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전쟁터에서도, 거리의 자판기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식탁 위에서도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익숙함을 지키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다른 언어로 말했지만 결국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같은 감정을 남겼습니다.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하나의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코카콜라가 140년간 사람들 곁에서 사랑받는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카콜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